자, 그제였죠. 국민의힘 그 의원총회를 하는 과정에서 자, 정성국 의원과 조광한 최고위원 간의 설전이 벌어졌는데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현장에 있었던 여러 의원분들하고 한테 통화를 해봤어요. 통화를 해봤더니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도 다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있지만 전반적인 얘기가 들어보니까 조광한 최고위원이 욕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이게 야인마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본인은 그걸 하지 않았다고. 안 했다는 쪽이 더 많아요. SNS에 밝히셨죠. 예, 안 했다는 쪽이 더 많아요. 하지만 뭐 들었다는 사람은 정성국 의원이 본인이 직접 들었다고 하니까 정성국 의원은 본인이 직접 들었다고 하니까 야엄마인가? 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런 걸 떠나서 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그 당시에 자 한지아 의원도 있었고 또 권영진 의원도 있었고 배현진 의원 안 계셨나요? 예, 배현진 의원은 뭐 그냥 앞에 나가가지고 뭐 장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박모 의원도 있었죠. 박모 의원도 있었고 뭐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성국 의원의 이런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뭐 정성국 의원이 잘못했다 이런 의미는 아닌데 그래서 두 분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네, 큰 벼슬인가요? 제가 원외 당협위원장이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원외 당협위원장으로서 조금 많이 불쾌하죠. 왜냐하면 이게 의원총회라는 자리인데 이게 왜 됐느냐. 이른바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10여 명이 욕을 해서 10분의 1 정도만 하면 그걸 무조건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뭡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듣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최고위가 결정을 내렸어요. 그럼 조광환 원외 당협위원장이지만 이분은 최고위원이잖아요. 그래서 원내 쪽에서 참석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날의 진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위치니까 당연히 참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총회라고 해서 당 지도부에서 원외는 쭉 빼고 배지들만 이른바 원내 인사들만 참석한다는 게 아니에요. 당 지도부도 보면 다 선출직 그리고 그 국민과 당원들이 뽑은 사람들 지도부가 그런 위임을 받은 당 대표가 지명직으로 또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청을 받아서 갔고 당연히 할 수 있는 자리에서 갔는데 여러 가지 뭐 입장 차는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 어디 감히 의원 이 표현 자체가 갖는 이거는 사실 내용의 문제를 떠나서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원외인 최고는 제가 알기로는 김민수 최고도 원외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김민수 최고한테는 뭐라고 한 사람이 없더라. 양양자 최고위원도 계속 앉아 있었대요. 그렇죠. 네. 양양자 최고위원도 전 의원이잖아요. 그렇다면 왜 조광환 최고한테만 그랬느냐?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얘기할 때 이게 의원이 특별한 신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은연중에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거 이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조광환 최고를 옹호하는 거는 아니지만 연배가 좀 있으십니다. 나이가 좀 있으시고 57년생. 정치도 꽤 오래 하셨죠.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오래 하셨고 특히나 김대중 대통령 맞습니다. 김대중.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굉장히 그 계곡 정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의 원조격이 누구냐? 실제로 이거를 이뤄낸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여러 가지를 잘 알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당으로서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인데 그런 걸 가지고 또 이분이 또 호남이고 여러 걸 통해 가지고 지명직 최고를 했는데 엊그제 상황은 굉장히 부적절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자 언쟁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있는데 자 감정이 좀 격해질 수도 있지만 자 정 의원 밖으로 나와서 얘기 좀 합시다고 했더니 정성근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님자를 붙이시라.
이거 다 동아일보 기사를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님자? 님자를 붙여라. 아, 이거 무서워 살겠습니까? 거기에서 왜 님자가 나오지? 왕족이에요? 근데 이거 약간 초등학생 같아가지고. 아니, 왕족이냐고. 님자도 나왔어요? 아니, 난 원래 몰랐네. 아니 동아일보에 나온 얘기예요. 싸울 때 너 몇 살이야? 이거 나오면 이미 진 거거든. 아니, 그러니까 조광한 최고위원도 너 나와 이걸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너 나와 뭐 그렇지. 그래, 정의원 저도- 좀 나와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아니, 너 나와 이것도 아니지. 나오라는 것도- 그렇다고 했다고 네. 나왔다 어쩔래? 네. 어디 의원한테 뭐라고 어디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의원한테 정의원이 이렇게 얘기하고 정의원 나와서 얘기 좀 합시다 그러니까 님자를 붙여? 야 이게 뭡니까? 아니 선생님 출신이잖아요. 교사 출신이에요 이분. 참 이거 국민의힘 상황이 참 더욱더 정익가경으로 빠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밖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비례의원들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의원 아닌 사람이 왜 여기에 들어와 앉아 있냐고 계속 여기저기 소리 지르고. 아니,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언제부턴가 이게 그 여의도 바닥에 우리가 소위 시쳇말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배지를 달면 사람이고 배지가 아니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런 말들이 워낙 이제 뭐 서로 이렇게 많이 농담 삼아서 많이 하다 보니까 정성국 의원이 저는 조금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이제 조광 의원 본인의 뜻과는 다른 조광 의원의 최고의 어떤 그런 얘기를 듣자 조금 격분하신 것 같은데 조광 의원도 아니 조광 위원도 뭐 나와봐 이것도 좀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다고 너 나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도 그- 나이를 떠나서 일단은 네. 공적인 관계에서 그렇지. 지금 공적인 회의를 네. 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 그렇지. 아무리 이 의원이 아닌 사람이 여기 왜 있습니까라고 네. 해가지고 본인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네. 공적인 관계에서 본인이 연배가 많고 하면 본인이 조금 더 어른스럽게 맞아요. 얘기를 했어야죠. 네. 아이고 정성국 의원 잠깐 우리 나와서 얘기 좀 합시다. 이게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얘기했지. 네. 너 나와 얘기하면 네. 당연히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왔다 어쩔래? 그 나왔다 어쩔래? 어. 그 대통령한테 허락받고 나왔다 어쩔래?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아.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말을 해? 그리고 또 근데 좀 그런 너무 좀 심하긴 하더라.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 뭐 정성국 의원을 꼭 지칭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의원들의 보통 보편적인 생각이 좀 그런 게 좀 있어. 저보다는 우리 유병수 기자가 훨씬 더 아니 저희 아버지도 재선하시고 하셨는데 떨어지면 끝이에요. 여기서 뭐 여기 뭐 3선 4선 뭐 쭉쭉쭉 계속 그냥 다 하실 것 같아요? 동네 아저씨 되는겨. 있을 때 잘해요. 있을 때 사람 너무 무시하지 말고 맞아. 사람들 너무 이렇게 비아냥거리지 말고 지금이야 본인이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 배지 달고 비례든 뭐 지역구든 좋은 지역구든 서울이든 강남이든 어디든 그냥 꽂으면 되는 데든 아주 막 어렵게 돼가지고 본인이 진짜 힘들게 당선이 몇 표 차이로 됐든 간에 지금은 본인이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람 사는 게 오르막 있으면 내리막 있고 내리막 있으면 오르막 있어요. 예? 저번에 제가 한 3, 4주 전에 제가 그때 강명구 의원이랑 같이 저녁을 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좀 놀랬던 것은 이제 식사 자리를 끝나고 가는데 그냥 혼자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것도 아닌데 보통은 이게 수행 기사들이 보통 기다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늦게 끝난 것도 아니고 저녁 식사만 하고 딱 끝났는데도 본인은 그냥 평소에 그냥 다 보내고 그냥 혼자 이렇게 들어간다고 약속 자리가 따로 있으면 보내고 혼자 들어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또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약간 권위적인 모습이 있을 거라 생각했던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이어가지고 거의 등치가 커서 그래요. 등치가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보니까 예전보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우리가 너무 이 특권에 젖어 있을 필요는 없다. 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진짜 나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내가 이 기사를 읽고 내가 만약 정성국 의원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어땠을까. 근데 나도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또 그런 생각도 들면서 정성국 의원님 재선 3선, 4선, 5선, 6선까지 쭉 하셔야겠네요. 만약에 한 번이라도 쏟아지시면 쉽지 그 다음에 않을 것 어떻게 할 같은데. 건데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감정이 격해졌을 때 그때 자제를 잘하는 게 참 그게 인격자인데. 그럴 때 이제 무의식 중에 있는 것들이 그렇죠. 나오니까 맞아요. 사실 보면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당협위원장이나
저 사람 목에 기부수했다, 네, 뻣뻣하다, 맞아요. 오만하다. 그러면 힘들거든. 맞아. 이거는 다른 얘기지만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제 전 정무수석이지만 우상호 전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기자들한테 많이 했거든요. 절대 듣지 말아야 될 용어가 이 얘기가 너 요즘 목에 힘주고 다닌다 이 얘기 듣는 순간 다음에 떨어진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상호 수석이 좀 그런 건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석에서도 많이 만나봤지만은 되게 그런 가르침을 많이 후배들한테도 얘기를 해주시고 또 본인도 진짜 아직도 보면 진짜 꼭 동네 아저씨 같아요. 네, 진짜 보면. 아니, 그리고 정성국 의원을 제가 자꾸 뭐 깐다고 말씀하시는데 있는 대로 얘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있는 대로 얘기하는 것 뿐이고 또 제가 그걸 봤는데 여객기 참사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이 상황을 봤는데 이 정성국 의원이 여기 위원이에요. 근데 윤호중 해양부 장관하고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근데 공적인 그 곳에서 말입니다. 질의응답을 하는데 선배님이 뭡니까? 왜 선배님이지? 모르죠. 선배님 이러니까 윤호중 장관이 되게 당황해하면서 여기 지금 공적인 위원회 자리인데 장관님이 하면 되잖아요. 국정조사 자리인데 선배님이라는 말은 좀 여기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다 그러니까 뭘 넣습니까? 뭐 선배님 이러더라고. 아니 국정조사하는 자리에 여당 장관을 앞에 놓고 야당 의원이 선배님이 뭡니까 선배님? 그거 제가 찾아봤어요. 무슨 관계가 있나? 아무 관계도 없어. 없죠. 인생의 선배님? 아니 근데 뭐 저는 그걸 다 떠나서 그런 사람한테 선배님하고 조광한 그 최고위원한테는 어디 감히 뭐 이럽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제 배지를 못단 저로서는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어디 감히? 아니 그래도 벽보는 붙여봤잖아요. 우리 김기현 대변인 벽보를 못 붙여본 사람도 허다합니다. 근데 이 바닥에. 이제 제가 보면 권력이라는 게 참 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진심이 담긴 표현이 아니었을 거라고 저 보고 저는 사과를 하셔야죠. 어제 보니까 제가 국회에 갔었거든요. 잠시. 그랬더니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많이 모이셨더라고요. 어저께 뭐 성명도 그래서 저한테 김 대변인도 온 거야? 근데 전 딴 것 때문에 갔거든요. 알고 보니까 기자회견을 해서 원외 당협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게 좀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내와 원외는 선거에서 이제 배지를 달았다 안 달았다 그런 기준뿐입니다. 그렇지. 결국은 그 지역에 있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그렇지. 우리가 이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그 과정에서 입법이란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에 영향을 주고 입법 말고 다른 행동으로서 정치를 하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의회 중심적으로 원내가 모든 것들의 어떤 뭐랄까 가장 중요한 제1의 원칙이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좀 바뀌어야 된다. 특히나 지금 국민의힘을 대가 왜소화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속된 말로 배지가 107명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과 배지를 중시하고 배지만 의미 있다고 생각하면 본인들이 구사할 수 있는 여러 전략을 왜소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외 당협위원장의 그런 역할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폭넓게 보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원내 원회 회의도 같이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중에서 나경원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떨어져 보고 원내에 있을 때 원내의 여러 뭐 표현이 그렇지만 서러움 그 이렇게 또 문제점 아쉬움 그런 것들을 잘 안다고 해서 그러면 지구당 빨리 복원이라 그 법으로 좀 해주세요. 이거 민주당에서도 이상하게 지지부진한 게 대통령 이거 공약 사항이었던가 하여튼 민주당에서도 이거 지구당 보완 한다 했거든요. 법으로 맞아요. 정치자금법 개정해가지고 근데 언제부턴가 쏙 들어갔어 이게. 근데 그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야당일 때는 수도권은 자기네들이 가졌는데 그치. 이른바 PK, TK 쪽에 어떤 교두보를 만들기 위해서 지구당 부활을 얘기했던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필요가 없어요. 하셨잖아. 해 먹었다는 표현은 그렇지고 하셨잖아. 정성국 의원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근데 저는 정성국 의원의 이번 행동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한번 해야 되겠네. 정성국 의원에 대해서 이 부분이 그건 제대로 된 행동입니까? 아니면 조광한 의원님
아니 제대로 된 행동이냐고. 예. 아니잖아요. 저는 두 조광한 분을- 최고도 잘못했어요. 어. 조광한 최고도 저는 두 분을 그렇게 여기다 모셔놓고 개인적인 한번- 감정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면 안 그럼 되죠. 잘못했죠. 했죠. 그러면 안 되죠. 하지만 그 정성국 의원 그러면 그 정성국 의원 아주 뭐 성인 군자처럼 행동을 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고 동아일보에서 이렇게 쭉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러니까. 모든 언론에서 이게 계속 다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성국 의원이 그렇게 안타깝고 애타시면 그 후원금 많이 내시고 계속 그렇게 하시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재신임 투표는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신 투표를 해야 돼. 안 해야 합니다. 되는지. 안 합니까? 합니까? 제가 볼 때는 네. 이게 뭐냐면 우선적으로 친한계에서 원하지 않아요. 아, 친한계에서 원한다고 하셔야죠. 그래야지 이제 거기에서 뭐 손뼉도 맞장구를 친다. 근데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박정훈 의원께서 그거 상관없이 내려오라는 거거든. 아 퇴진하라. 퇴진하라.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뭐냐면 무턱대고 퇴진하라?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당원과 국민들이 지난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택을 해준 거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께서 최악 대신 차악을 선택해달라고 하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선에서 장도혁 대표가 됐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당원들의 어떤 마음과 국민들의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제명에 대해서 반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정 부분 그렇다면 그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게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좀 하나 읽어드릴 게 있는데 준비 오셨네요. 이게 엄태영 의원님이라고 계십니다. 엄태영. 충북 제천 네. 제천 단양인가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대안과 미래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좀 옹호적인 발언을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어제 되게 강하게 비판을 하신 게 뭐냐면 저도 좀 놀랐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 대표가 제명된 데에 대해서 본인이 매를 벌었다. 표현이 좀 생각보다 세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당에서도 친한계 말고 다 조용히 있는 것이다. 다 조용히 있는 것이다. 한 전 대표가 제명당했기 때문에 선거가 위급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친한계 지지자들은 당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일부라고 본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크게 제기하는 분들이 당내 다수가 아닙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대안과 미래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동혁 대표의 어떤 제명권에 대해서 비판을 했지만 동시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제명을 통해서 헌신과 희생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당내 분위기가 제명이라는 그 수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는 분이 있지만 징계는 필요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발하는 그 모습에 장애 집회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토크 콘서트를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특히나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그러면 이거 재신임 한번 받아보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재신임은 할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재신임권 관련해서가 동력이 안 붙고요. 우재준 최고위원이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지도부 사퇴시키면 안 된다. 사퇴하면 안 된다. 본인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당내 어떤 의원들과 당원과 국민들의 어떤 정서를 좀 정확히 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우재준 최고위원 또 최고위원이죠. 네. 그럼 지도부가 물러나면 본인도 물러나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가요? 그것뿐만이 근데 아니라 지금 물러나면 수가 있나요? 또 비대위? 또 비대위로 가야 되겠죠. 그놈의 비대위 도대체 지겹지도 않으세요, 진짜. 아니, 근데 국민의힘은. 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제명 상태니까 비대위로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닌 것이고, 그럼 또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이 지금 있는 것도 지금 경기도지사도 못 찾고 있는데 후보도 못 찾고 있는데 비대위로. 아니 어떻게 그래서 찾습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이미자 의원께서 아니 그럼 재신임 해보자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도리어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재신임은 아니고 내려와라 얘기를 하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 최고치가 있겠죠. 그렇지만 상대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접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최선을 지향하되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아니 근데 이미자 의원 지금 경북도지사 나가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요? 몰라요? 아직까지 아니 뭐 제가 알기로는 어디 들은 얘기로는 경북도지사의 좀 뜻이 있으시다. 뜻은 있어요. 네, 그러면 상임위원장 어차피 내려놓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뭐 크게 저게 뭘 건다 이게 근데 언제 경선 때는 안 걸 거 아니야. 경선 아니, 때도 그러겠죠. 거나. 근데 저는 아니 또 보니까 이철우 충북도지사의 중학교 때 제자였더라고요. 아 선생님이었으니까. 네, 이철우 지사가 과거에 좀 선생님을 단기간 하신 적이 있는데 단기간. 네, 그때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미자 의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연이 있다. 뭐 그냥 잠깐 에피소드를 잠깐 말씀드렸고 여하튼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좀 그러니까 당권파 입장에서는 좀 체제 전환을 빨리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한동훈 대표는 뭐 나름 콘서트가 이번 주말에 이제 예정이 돼 있으니까 뭐 지금 보니까 성대하게 치러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어떻게든 모색을 해야죠. 뭐 본인이 정치를 그만둘 게 아니시라고 한다면 뭐 모색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뭐 옆에서 지켜보는 수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어떤 보수 전체 진영의 한 일원으로서 본인의 역할을 한다는 생각으로 지금은 뭐 당내 어찌 보면 이 권력 구조 자체에서 그러니까 세력 지형 자체에서 본인이 조금 쪼그라든 부분은 쪼그라들었다고 본다는 것도 뭐 그렇긴 하지만 여하튼 어려움에 있는 상황에서 이걸 또 돌파해내고 다시 또 컴백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정치인으로서의 한 단계 또 급이 올라가는 저는 단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미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저는 여기서 왈가왈부 이게 제명거리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 하는 게 보수 진영 전체적으로 전혀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이걸 이제 어떻게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것인가. 뭐 제명이 옳냐 안 올? 아니 제명 제가 봤을 땐 과하다니까요. 과해요. 과한데 지금 뭐 당 지도부의 생각이 저렇다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할 수 없는 거지. 그 다음 넘어가야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이걸 더 고민해보는 것이 오히려 한동훈 대표한테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고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로 이걸 뭐 그렇게 하시려고 하겠지만은 이 국면을 빨리 전환을 해서 이제 지방선거 국면으로 넘어가야죠. 네.